자, 올해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또 못지않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우여곡절 끝에 이 국회에 통과는 됐지만 한동안 표류하면서 이 개관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핫이슈 화제 인물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여러 말씀 청해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 이 박혜자 의원 이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전남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리건대에서 이학 석사학위를, 그리고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습니다. 전라남도 복지여성국장과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지냈고 김대중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참여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 갑 지역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요.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내셨습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자, 요즘 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문에 전국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께 의원님 근황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속한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학교들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2,199개 학교가 이미 휴교를 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들도 2만여 명 정도가 사실은 한국 입국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학교의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피해가 갈수록 또 커져가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야당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당 차원에서도 여러 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여당과 함께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특별위원회에 임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광주 유대회가 특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에 대한 지원책에 저는 최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20여일을 앞두고 있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여나 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또 염려하는 목소리들도 많은데요. 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또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8일 날 국회가 열리면서 동시에 본회의장에서 광주 유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전부 다 유대회 넥타이와 스카프를 착용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서 여당이 원래 파란색이지만 빨간색 넥타이를 맸고요. 예. 저희가 파란색인데 오히려 빨간색 넥타이를 서로 교차해서 맸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여야가 마음을 모아간다. 그런 이벤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유대회 관련해서 정부가 철저한 정말 방역 대책 그리고 또 입국자들에 대한 선수촌 입촌할 때 어떤 열 감지기를 한다라든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넥타이 착용 부분은 우리 박희자 의원께서 제안을 하신 건가요? 네,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또 이 다른 굵직한 이슈들이 묻혀버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이번 화를 키웠다.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메르스 대책은 정말 박근혜 정부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어떤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말 여실하게 보여준 그러한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작년에 그 세월호 때에도 우리가 정치적인 리더십을 볼 수가 없었고요. 또 이번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네. 그런데 그에 대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국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얻어가지고 SNS를 통해서 대처를 해나가는 중에 정보 공개를 안 턴 정부가 결국은 우리 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자치단체 장들이 일부 네. 정보 공개를 하고 적극적인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니까 이제는 따라서 하는 그런 격이 돼버렸죠. 예. 네. 자, 워낙에 요즘 이 중차대한 문제라서 우선 메르스에 대한 질문부터 몇 가지 드려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오늘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랜드마크로서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이제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먼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떻게 해서 우리 빛골 광주에 건립되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짚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추진된 사업이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후보자 시절 때 네. 결국 광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특히 그 당시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결국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적인 역량에 주목을 했고요. 네. 그걸 모아서 정말 광주를 문화수도로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문화수도냐에 대한 논란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결국은 그 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광주에 대한 그 조성 계획이 2003년도에 마련이 됐고 예. 그래서 2005년부터 국립아시아문화의 건립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네.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완공된 셈입니다. 네.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또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과정이 또 이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에 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매스컴에서는 이 박혜자 법이라고 부를 네. 정도로 우리 박 의원께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는데 아마 광주 시민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그 아시아문화 전당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작년 1월 2일 날 그 발의를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광주 시민들의 우려를 사실은 이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국가기관으로 명백하게 정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기관임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그 재정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가 명확하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앞으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적인 개발 원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앞으로 이것이 국제기구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춰야 되는 셈이죠. 예. 자,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부담하고 또 네. 국가가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틀은 이제 갖추게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이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력 수급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국가 소속 기관으로서 저희가 위상을 정립했지만 문체부나 또 혹은 행자부에서 사실은 국가 기관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제나 인력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자부의 협조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미 행자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직제와 인력과 관련해서 제가 다음 주에 지금 행자부하고 문체부하고 합동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 풀어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자부 장관께서는 어떤 그런 답변을 주셨나요? 행자부 장관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이지만 예. 정비의 기구를 무작정 확대할 수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필요 인력이 최소한
100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100명에 대한 직제를 지금 현재 쉽게 그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예, 예. 자, 앞으로 또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전당의 대부분 이제 시설들은 이제 공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가는 단계에 있고요. 시민들에게는 이미 지금 부분적인 공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문화전당을 한번 둘러보셨죠? 네, 둘러봤습니다. 예,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지하로 그 들어가 있고 광장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감히 뭐 어떻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요. 대단한 건물이다라는 예. 생각은 첫째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곳곳에 들어가면 아직도 안전성 문제나 또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을 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6월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장관에게 그 체근을 해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이제 예정된 전당 개관 시점까지 이제 몇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 개관 전당 콘텐츠 부실이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공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또 수준 높고 그리고 완성도를 갖춘 양질의 문화 콘텐츠가 요구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처음에 정부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주로 전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전시 공간으로서는 저는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일종의 문화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아시아 문화의 전당도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문화 관련된 컨텐츠들이 만들어내지고 그것들이 유통 보급될 수 있는 그러한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일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10년 후 20년 후까지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텐츠를 일거의 모든 것을 사와서 보여주는데 주력하지 말고 좀 늦더라도 서서히 가더라도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그 컨텐츠를 우리가 오히려 유통시키는 그러한 그 기지 역할을 하도록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당장 우리 이웃하고 있는 일본의 후쿠오카라든가 또 홍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시아 문화 거점 도시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광주가 이런 지역과도 경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재생산해내고 또 지역의 인재들을 키워서 지역 인재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시민 사회에서 이제 그 우려하는 부분들은 네. 전당이 개관하는데 이 덩치가 큰 이 문화전당 조직의 콘텐츠가 너무 이렇게 미흡하면은 네. 그런 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전당의 주요 시설 가운데 일부 시설은 개관 때까지 완공이 어렵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개관이 어려운 분야는 민주평화교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민주평화교류원은 이제 우리가 5.18 공간의 보존 문제가 걸려서 좀 속도가 늦게 진행됐던 분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은 이제 좀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컨텐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러나 컨텐츠를 외부에서 사오는 것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일부 사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생산해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적인 작가들이 와서 여기 와서 직접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과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가는 그러한 창조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창조원의 역할 과정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충분한 소통의 과정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문체부의 그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 정부 자체가 이거에 대한 성공 의지를 정말 가지고서 적극 추진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 정치인들이 아무리 독려를 해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라 그러한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첫 술에 물론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 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좀 개관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좀 네.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전당을 공개하는 게 개관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네. 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개관 자체는 9월에 개관을 할 것 같고요. 예. 컨텐츠를 전부 다 선보이는 그랜드 오프닝은 11월로 미뤄진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월로 미뤄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직제나 인력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개관 작업에도 사실은 컨텐츠를 마련하고 하는 작업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위를 위탁받아야 될 아시아 문화원 소위 개발원인데 전 그 아시아 문화원의 원장 선임도 정부가 1년 반을 사실은 공석으로 놔둔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 단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누차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 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이 지역 사회 간에 이렇게 좀 불통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도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문화중심 도시 사업을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정부가 이 그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한류의 중심지 또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동안 했던 것 보면은 뭐 법인화로 넘긴다라든가 혹은 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 조항도 좀 삭제를 하겠다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그 발목 잡기 그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러기보다는 정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라고 하는 대통령 의지가 예.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 문제를 잡고 이렇게 그 핸들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문체부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전혀 진척이 안 되는 데 좌절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문체부 장관이 또 그 뭐 청와대나 어디 갔다 오면 또 네. 입장이 바뀌게 되고 예. 이런 경우를 제가 수차례 느꼈기 때문에 아무튼 정부가 광주에 대해서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통해서 광주의 문화적인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문화시설도 이렇게 시찰을 해보셨을 텐데 광주의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이 있다면 어떤 시설을 또 꼽을 수 있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그 전당이 지향해 나가야 할 청사진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문화예술이 쇠락해가는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시각이 예.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도로서 뭐 프랑스의 뽕피드 센터라든가 또 스페인의 구겐하임 박물관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런 좋은 사례들인데요. 사실 그러나 뽕피드 센터나 구겐하임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 지역에 다른 이제 문화 연관 산업들이 들어오고 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문화 벨트화되고 지역을 살리고 또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이것이 금방 어떤 시설 하나를 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전체가 사실은 문화 관광 벨트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예. 거기에 뭐 예전에 그 구도청 소재지에 있는 전당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7대 문화 권역이라고 네.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문화 권역을 통해서 광주 전체가 그렇게 문화 벨트화 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 그야말로 우리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모두 이제 시민들의 이제 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의 적극적인 이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쪼록 이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 우리 광주 시민들의 긍지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혜자 의원께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